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동안 우리 황윤수 TV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조의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분들보다 좀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으로 올해 시절 한번 돌아보고 또 마무리를 잘하고 미래를 대체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25년 되돌아보면 2024년도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 시민과 양심 있는 그 군인들이 저항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204%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날 완전히 이제 파면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을 구속해갖고 감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출마를 안 시키려고 가진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대통령이 출마해하고 6월 3일 날 당선이 되고 6월 4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죠.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참 신의 한 수였다. 참 아슬아슬했어요. 후보가 이게 탈락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혁명이 일어나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네. 후보 자체가 안 되니까 후보를 또 누구를 내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마저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나 걱정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돼가지고 대통령 후사에 취임하고 그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그런대로 잘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낮게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있죠.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막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경이 나서 못 살겠다. 가까보다 아주 확 뒤집어 버리자. 이게 하는 것이 혁명이죠, 혁명. 네. 무장을 들어서 때려 버리자. 이런 것이 혁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혁명을 안 해도 혁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의 민족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깜빵 생활하는 것처럼 간섭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간섭을 어떻게 하면 뚫어나가느냐 하려면은 미국을 잘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좀 최근에 미국이 신안보 전략을 내놓았죠. 우리가 걱정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또 예상치 않은 것 의외로 또 나온 것도 있어요. 찬찬히 한번 뜯어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어떻게 됐어요? 유럽과 그 나토는 손절한다. 너희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빠진다. 이런 것을 노선을 분명히 하고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건 마지노선이다.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좀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 항공모함도 가 있고 순양함, 구축함, 전략자산, 뭐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지금 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뭐 결사항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아메리카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땅이다 하고 천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 이민 통제, 국경 강화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제조업 하락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막아라고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는 걸 공식적으로 안보 전략에 넣었다 이겁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또 뭐 대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한판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에이페크 회담 때처럼 연장선상으로 됐습니다. 에이페크에서 관세는 10% 인하하고 히토리오 수출은 1년간 유예를 했죠. 이게 중국의 판정성으로 끝난 사건인데 비슷한 조치를 내놓았죠. 앞으로 경제 협력은 계속 이어진다. 대만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치르게 한다. 이런 전략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고 그 중국의 큰 대국과는 당분간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죠. 네. 방문하면서 북한과는 회담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다시 한번 만남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보 전략에서는 어떻게 됐죠? 북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언급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숨겨진 카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하면은 자기들 전략 구상에 이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북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2018년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것도 그 트럼프 때문에 틀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네오콘 세력, 트럼프가 일단 굴복을 한 거죠. 트럼프가 이제 그 회담을 결렬시킨 것인데 최종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기 때문에 북도 대화를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이 두절돼 있고 만나달라고 짝사랑 하듯이 구걸해도 절대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값을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자주파의 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과 행동,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자주파와 통맹파가 충돌했죠. 자주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다, 이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국장급의 간섭을 하지를 않나 지금 이리저리 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에 있는 유성락 이런 분들이 담합을 해갖고 정동영 장관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정동영 장관은 혼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원사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대북을 격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외교부가 나서면 안 되죠. 그것은 통일부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부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서야지, 이 건방지고 주제 넘은 얘기죠. 그러면 뭐 통일부가 왜 있어야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외교부라든가 유성락 이런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고 그 정동영 장관의 다리를 걸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조금 더 강하게 맞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보로 보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 미전장 안학섭 씨 등 이런 분들 송환을 해버리고 북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김연희 씨도 있죠. 염단을 보내고 국가보안법도 철폐를 하고, 우선 국가보안법이 당장 힘들다고 그러면은 찬양 고무라든가 통신 휴합 정도는 바로 없앨 수가 있죠. 그런 것은 개정이죠. 재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해법 이런 거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사문화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이런 것도 다시 할 수 있고, 그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길이 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미국 영화가 나왔죠. 아, 네, 맞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건 뭔 얘기냐면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미국은 정확히 몰라요. 러시아나 중국이 발사할 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은 뭐 시설도 어마어마하고 인구도 많고 서로가 가진 핵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북은 지금 연락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연락돼 있는 것이라고는 뭐 판본점에 유엔 사령부하고 북과 연락이 채널이 있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있는데 뭐 그쪽에 이제 연락을 취하려고 그러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불안하죠. 미국 동부 해안도시 여기까지 다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다 개발되어 있죠. 그러면은 동부도시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시카고라든가 보스턴, 뉴욕, 워싱턴, 아틀랜타까지 이게 딱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가장 중심 도시죠. 여기까지 다 15,000km 사거리가 미치고, 그 다음에 타탄두 11발이 11개의 도시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때는 한 발이지만 막상 미국 상공에서 다시 하나씩 퍼져나가는 타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남의 나라 공격하는 데 익숙해 있는 나라지 자기들이 공격받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 요새로처럼 성처럼 미국을 보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북은 지하 시설이 우리나라 그 지하철이 2배 이상 간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30분 안에 지하로 다 숨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 하면 서로 핵이 오고 가고 하면 누가 손해를 많이 보느냐. 미국은 그 어마어마한 시설과 인구도 3억 5천이잖아요. 북한은 3천만도 안 돼요. 누가 손해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들면 누가 손해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북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우리가 이게 북하고 전쟁을 하는 쪽으로 가면은 정말 바보가 아니냐,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예상을 짜놓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감추고 어떻게 이게 대처를 할까, 어떻게 국교 수립을 하고 평화를 유지할까. 그런데 참 이 큰 나라가 쪽팔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일본을 시켜갖고 틀림없이 간을 떠볼 것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북에 대항하는 상황이 똑같아요. 죄를 많이 친 놈이 재발을 저린다고 덜덜덜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과 회담을 한 적이 없죠. 우리는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이 맺어지고 국기도 수립하고 뭐 형식적인 것이나마 보상을 했죠. 배상도 하고. 근데 북은 옛날에 얼마나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북이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보다 더 불안하죠. 장거리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로도 일본 주요 도시는 다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아직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움직일 것이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사법부 내란 세력 조이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계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나서서 이거 위법이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있습니까? 말한 적 없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또 이상한 무슨 기구를 만들고 눈치를 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자기들이 압박이 오니까 자기 저지른 잘못이 있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은 사실적 판단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법률적 판단만 하게 돼 있는데 사실적 판단을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시켰죠. 예. 고등법원이 다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은 이제 다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김문수로 국힘당 후보로 선출이 됐었잖아요. 다음날 날이 새니까 한덕수가 바꿨죠. 그런 시호를 했다 이겁니다. 명백히 정치 개입이고 그것도 그냥 적당한 개입이 아니라 후보를 박탈시키고 자기 마음에 맞는 떡을 갖다가 그 후보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이대는 탄핵을 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2027년도 2월까지가 조이대가 만기인데 만기까지 기다리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인사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을 하면은 판검사를 이제 대법원장 눈치를 보니까 대법원장이 이미 임명을 하니까 새로 임명된 사법 권력에 의해서 다시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국민들은 또 억장이 또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을 합니다. 탄핵이 바로 정답입니다. 일단 탄핵을 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죠.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이 판사들을 임명을 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조이대를 갖다가 또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몰고 가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도 힘이 약화가 되고 그런 이상한 그 짓거리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줄줄줄이 영장이 기각되고 있죠. 뭐 박성진 법무부 장관 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사람도 다 기각을 시키고 더벅거리고 진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고 쓰린 가슴을 달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이 그 말을 지원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경고성 계엄. 군대가 투입이 됐잖아요. 군대도 그럼 경고성입니까? 두두두둠도 헬리콥터 타고 국기를 청하고 하는데 그게 어디 경고성이에요? 총을 쏴서 사람을 안 죽였다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경고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국민들 마음속에 설득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아주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뇌물이 아니고 알선 수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고위공직자가 집안에 돈이 들어왔고 마누라가 받았어. 그러면은 그게 알선 수재입니까? 그거 뇌물이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 누구 해주세요 그 조건으로 물건을 받았어. 대통령이 자기 남편이 아니고 제3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헛소리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친놈들이니까 몽둥이를 후들기 잡아야 되는데 그 교묘한 말장난에 민주당에 힘을 못 쓰고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많은 구설에 말려 있고 상당히 수박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나서는 것도 그 미국의 자금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미국에서는 통일교를 갖다가 똑같은 개신교 세력으로 알고 있는가 봐요. 통일교는 워싱턴 타임즈라고는 자기들 신문을 갖고 있죠. 그 여론도 있고 돈도 많고 로비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침례교가 주요 세력인 개신교 세력인데 한국에서는 개신교하고는 통일교하고는 이게 상당히
앙숙이지 않습니까? 서로 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통일교에서는 그 일본과 해저 터널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해저 터널이 완성이 되면은 일본에서 중국까지 간다 이거죠. 국가 우리가 화해가 되면은 모스크바 또는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통일교는 뭐 실제 뭐 돈을 투자한 거는 없고 자기들 이빨로 정치에 많이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교 뭐 맘대로 되겠습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 완성되는 순간 부산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북극 항로 뭐 부산 중심으로 하자, 이런 것들 뭐 다 쏙 들어가겠죠, 얘기가. 그러면 일본만 혜택이 있는, 실리적으로 우리는 아무 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나 신천지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는 작당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민주당도 그 자유롭지 못해요. 특히 이낙연이가 신천지에 개입을 해가지고,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 경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차례 경선을 했었는데 20, 30%에 불과하던 이낙연이 갑자기 앞섰죠. 맨 마지막 저기에서 앞서가지고 50%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50%가 넘어갔고 결선 투표를 안 했죠. 민주당 그 대통령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보세요. 갑자기 만들어진 세력들이 이게 들어오면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자리를 잡으려면 통일교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해야 합니다. 상설 특검. 내란 세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이제 부당한 정치 개입 또는 뭐 내란 세력, 이런 것들은 상설 특검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 자체가 없이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고 이제 처벌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모습, 미국 이런 것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간섭을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일세를 해격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도록 앞서서 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